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 채널을 사칭하여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사일TV는 적립식 초장기 투자를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 종목은 TQQQ와 SXL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종목 추천이나 매매 타점 같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채널이니 보시는 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시장이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1.3%대로 상승했던 나스닥은 최저점 마이너스 1.37%까지 빠지면서 오늘 하루만 약 2.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약세장의 결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3%, S&P 500은 마이너스 0.8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02% 하락하며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상승을 이끈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저번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들이 최저점을 찍으면서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오늘은 오랜만에 이 지표들이 하락 추세를 끊고 상승해 주었습니다. 저번 주에 18.3만 건이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번 주 예측치는 19만 건이었는데요. 그것을 상회하는 결과로 19.6만 건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기대치보다도 크게 나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연준의 발언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전주의 수치와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확실히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비해서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확실히 부족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결과로 인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자 윙거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로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되며 단기적으로 해고가 소폭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으로 20만 명을 밑돌고 있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상태이고 상방의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아직도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찔끔 오른다고 해서 아무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던 인플레이션 2% 달성이라는 목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FOMC가 끝나고 블랙아웃 기간에서 풀려난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모두 다 비둘기파나 중도적인 발언이 아닌 매파적인 발언을 일삼았죠. 가장 먼저 극매파인 닐 카시카리는 최고금리 5.4%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몇 년간 기준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더 긴 기간 싸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토머스 바킨 총재는 수요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고 노동시장이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1년이나 지속되어 와서 무감각해졌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시장의 행복 회로에 대해서 짚어줬습니다. 지난 3개월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긍정적이었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올해 25bp 금리를 한 번 올린 후에 11월, 12월에 25bp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1월 랠리가 이어졌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고 금리 예측치는 6.0%까지 나오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는 12월에 딱 한 번 있을 것이라고 시장이 대부분 예상하고 있죠. 즉 1월의 선반영의 기쁨은 당장은 여기서 끝난 모습입니다. 현재 공포탐욕지수도 최근 79에 비해서 낮아져 72까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그렸던 장기 저항선과 저점을 이은 중단기 지지선이 교차하는 구간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내려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교차 구간의 나스닥 지수는 약 11,000포인트로 지금보다 7% 정도 하락해야 도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저 부분보다 더 하락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나스닥은 12월 말 최저점에서 2월 최고점까지 단 한 달 반 만에 20%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슬슬 기관이나 큰손들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나 다른 악재들을 엮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기 딱 좋은 구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 주가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해도 CPI 지수가 망하면 그 상승분 다 뱉어낼 거고 시장은 한동안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6.55%보다 0.3% 낮아진 6.2% 예상치로 나와 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하락폭이 최근 몇 개월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장의 예측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은 11월엔 8.0% 예측에서 0.7%가 낮아진 7.3%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고 12월에는 거기서 0.8%가 낮아진 6.5%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겨우 0.3%가 낮아지는 6.2%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6.0%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하락폭 둔화를 문제 삼을 수도 있으며 거기에 파월과 연준의 무조건 인플레이션 2% 목표와 엮어서 초특급 악재로 둔갑이 되어 예상치 못한 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다음 주 화요일 시장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심신 안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을 전하면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귀 기울여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틀 전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35%에서 2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와 기업 심리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연은의 목표인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임금 상승률이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갸우뚱하게 되죠. 이게 25%로 낮게 잡을 이유가 되는가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수치만 보면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치방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와는 완전히 다르게 미국의 경기 침체는 90% 확률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근거로 든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한번 8%로 넘어서면 6%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완만한 침체에 빠질 것이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S&P 500은 3,2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말 4,500포인트 정도로 마감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경기 침체를 완벽히 피한다면 5,000포인트 선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두 기업 모두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경기 침체 관련해서 분석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면서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골드만삭스에 항의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25% 확률이라고 했잖아 라고 할 테고 경기 침체가 안 와서 도이치방크에 항의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90% 확률로 온다고 했으니 10%는 안 온다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즉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겠죠. 자, 저도 그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년 후에 78.2% 확률로 5만 스닥 갈 겁니다. 근데 5만 스닥 못 가면 그때 가서는 아님 말고 라고 시전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전문가들의 민낯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차고 넘치는 소음들을 무시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며 그보다 더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세운 원칙입니다. 내가 손실을 볼 때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손실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손실을 보거나 실수를 해봐야 이 원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칙과는 다르게 감정에 휘둘려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세운 원칙이 맞는지 틀린지 절대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 자신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